이승만은 친일이 아니라 반일주의자다. 이승만은 친미를 넘어선 국익 중심의 용미주의자다. 이승만에게는 정치 의제를 선점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승만은 1943년 한국 독립을 결의한 카이로 선언의 당사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세 차례의 서신을 보냈다. 이승만은 메가더와 교류했다. 미군정의 지지를 받았다. 기자회견 때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이 이승만을 소개하고 자신의 리무진을 내주고 경호도 맡았다. 메가더는 이승만의 조력자가 되어 자신의 전용기를 내어주며 이승만의 귀국을 도왔다. 1949년 3월 18일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결성되었다. 동아일보 1949년 9월 3일자에 따르면 이승만은 나토를 모델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는 집단 안보체제 태평양 동맹을 구상했다. 필리핀 키리노 대통령, 중국 장개석과 논의했다.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지만 이승만은 38도선 돌파 명령을 내렸다. 38선 돌파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이고 바로 국군의 날이다. 1952년 동해상에 이승만 라인을 긋고 일본 어선을 납포했으며 독도를 지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다. 일본에 이로운 미국의 정책을 대부분 반대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 당당했다.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존감을 늘 지녔다. 로버트슨 특사가 서울에 왔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이승만은 한미안전보장조약의 소극적인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 상호방위조약 협상을 휴전회담과 연계시켜 진행했다. 결국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이 한국을 지키게 되었고 향후 70년간 큰 전쟁이 없었다. 이승만은 유엔군의 지위를 벗어나 비밀작전을 펼쳐 2만 5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미국 아이젠하워의 분노를 샀다. 이승만은 소신이 있었고 담대했다. 미국은 에버레디 계획을 세웠다. 에버레디의 내용은 이렇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군 사령부의 정책 노선을 따르도록 하고 이 노선을 지키도록 한국군에게 명령한다. 만약 이승만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승만 정권의 승인을 취소하고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한국 군부와 국민의 지지가 컸기에 이승만 재건은 실천되지 못했다. 1953년 11월 부통령 닉슨이 방한했다. 이승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닉슨에게 일방적인 독자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1953년 12월 미군 2개 사단 조기 철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1954년 3월 이승만은 공산군에 대한 공격과 한국군 증강 중 양자태기를 아이젠하워에게 요구했다. 미국에 대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약소국 지도자로서는 보기 드문 패기였다. 벼랑 끝 전술이란 정치에서 겁을 주어 원하는 대로 유도하기 위해 상황을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스킬이다. 1954년 4월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부분적으로 한국군 증강을 수용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승만은 미국에 지지 않고 밀고 당겼다. 이승만은 한순간도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1954년 7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한 달 후 7억 달러의 군사경제 원조를 받아냈다. 1954년 8월 2일 맨하튼 100만 인파 속에 펼쳐진 카퍼레이드는 이승만의 역량을 증명한다. 외국 원수로선 처음 있는 영웅 행진 공식 행사였다. 이 영상은 70년 만에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 발굴됐다. 아이젠하워의 대외 정책은 유럽 전략이었다. 직접 주둔하는 해외 기지를 줄이기 위해 국지전에 대비하는 재래식 전력의 유지비를 동맹국에게 부담시켰다. 군사동맹, 지역 집단 안보체제 구축에 적극 나섰다. 미국은 비용 편익 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핵전력과 공군력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1957년 이승만이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만행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 협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일본을 중심에 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한국이 냉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정도로 강하면서도 북진을 감행할 정도로까지는 강하지 않은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북한은 1958년 초부터 남한에 대해 평화통일 공세를 취했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 정책은 반공 정책, 반일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1960년 8월 출범한 장면 민주당 정부보다 일제 관료들을 적게 등용했다.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하는 것을 비판했다. 미국의 바람과 달리
이승만은 일본의 종속적인 국가가 되기를 거부했다. 1954년 말 일본 하토야마 내각은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펼쳤다. 한국 정부를 자극했다. 미국은 일본에게 동남아시아 시장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는 작은 국가이기를 희망했다. 주한미 대사 메카나기는 이승만에게 한국 민족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칭찬하며 명예로운 은퇴를 권고했다. 학생대표 면담을 거친 후 이승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임했다.